네,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겸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 법사위 소속 있죠.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일단 그 공청회 얘기에 앞서서 오늘 2차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야권에서는 이걸 두고서 뭐 6월 지방선거용이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6월 지방선거용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특검을 안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면 그렇죠. 기존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수사가 된다는 사실 변함이 없는데 네. 특검이 된다고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도 제한돼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네. 언제든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으로 가는 것을 더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포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합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세 개의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 특검 세 개는 또 이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이르는 과정, 그 대통령 된 이후에 비리들이 다 총합이 되어서 나타난 게 내란이라고 비상계엄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특검이 독립돼 있었던 각각 분리돼 있었던 한계로 인해서 수사 특검 간의 수사의 어떤 유기적인 모습이 조금 부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세 개 특검이 수사하다가 마저 못한 것은 하나의 특검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청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진전이 있었나요? 많은 진전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당내에서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서로 사석이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각각의 이제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이제 찬반 정부 안에 대해서 찬반을 입장을 표명한 분들이 3명씩 나와서 공청을 했거든요. 그것을 사실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디베이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의원들이 바쁘면 이렇게 많이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저도 같이 들어보니까 이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저건 맞나? 저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어도 찬반 양쪽의 논리는 다 들어본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거를 토대로 목요일 날 지금 의원들 전체 네. 정책의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의원들이 아마 자기 개인 의견을 발표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전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이 사안 가지고서 주요 쟁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쪽이.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중수청의 이원화된 네, 부분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한정희 정책위 의장께서 사회 보시면서 약간 뭐 우스갯소리 보태가지고 수사사법관 이 명칭은 바꾸는 건 적어도 합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제 논의를 하면서 서로 이제 각각의 논리를 보면서 저거는 양보 가능하겠다 이런 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사사법관 제도 그것은 명칭은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 어떻게 바뀌어요? 아예 이름을 뭐 서로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오케이. 기본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반대가 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원화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좀 우세해 보이고 네. 그렇다면 그리고 이원화를 지지하는 어떤 의견이 좀 근거가 좀 약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원화는 더더욱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우선권을 가지는 것. 내가 그거 우리가 할게 우리한테 줘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저런 굵은 가지들 여러 가지 잔 가지들도 있지만 그런 굵은 가지들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오늘 공청회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표정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좀 저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좀 실마리가 풀어질 것 같다는 그런 감을 좀 잡으신 건가요? 네, 아니 공청회 자체도 그렇고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뜨겁게 서로 간에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논점에 대해서 좀 적어도 잡혀 있는 느낌이다. 그러면 그 논점에 있어서 원래 이제 찬반 논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수의 위치에 있든 내가 소수의 위치에 있든 들어보면 아 저건 내가 양보 가능하다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논의는 되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당내에서도 지금 정책 결단할 것들을 조금 몇 개 추리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적어도 의제는 정해지는 것 같다. 그 점에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는 걸 떠나서 지금 이럴 거면 중수청 없애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효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근본적으로 가는 목표는 중수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력, 수사 역량을 온전하기 위해서 사실 발생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식될 경우에 제2의 검찰청이란 말을 듣는다면 사실 만들 필요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혀 수사력이 온전되지 않는 수사 역량이 온전되지 않은 채로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과 인력을 낭비해서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정쩡한 어떤 기구가 돼버린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될 때는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 당파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집단화되는 거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일 때의 논의가 사실 시작된 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기능하고 자기 자신이 권력인 그런 상태라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중수청 이걸 논란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궁극으로 도달하는 것은 중수청이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수사 역량을 키워서 단일하게 가는 것이 맞죠. 수사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일단 조직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네. 수사를 맡을 수 있는 수사권 어떤 혐의 자체의 범위도 넓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로다가 공소청만 새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공소청 새로 만들고 국수본의 사이즈와 역할을 좀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이 기존 검찰에서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경찰에서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수사라면 수사가 경합하면 누가 그러면 우선권을 줄 거냐 이런 규정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그냥 경찰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가사 100%를 양보해서 그래 그럼 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인력을 채워주면 될 문제지. 이게 따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좀 낭비고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논쟁을 또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중수청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보안 수사권 문제 어쨌든 공소청이라는 거는 좀 상상이지만은 그 의원님 주장대로 만약에 중수청이 안 생기다 한더라도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 네. 공소청입니다. 공소청 있어야죠. 네, 네. 공소청 당연히 있어야죠. 네. 공소청에 근데 지금 공소청에게 부여할 권한 그것도 보안 수사권이에요. 네.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인데 정부안을 발표를 했을 때는 빈칸이었어요. 네네. 빈칸이었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보안 수사권보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부 방향이 이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시대적인 사명이죠. 보안 수사권은 저는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보안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볼 때 수사의 숫자라도 남겨놔서는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자를 계기로 확 다시 검찰권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이고 그것은 여전히 역시 실제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무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윤호중 장관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걸 주냐 마냐 할 논의의 단계는 이미 훨씬 뛰어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즉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고 했을 때 일각에서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은 다른 제도로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른바 상호 견제론이죠. 그렇죠. 상호 견제. 그럼 보안 수사 요건을 줄 거냐, 아니면 뭐 경찰 자체에서 어떻게 그걸 통제하는 방안을 만들 거냐, 뭐 그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안 수사권 뭐 주냐 안 주냐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권은요? 요구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 견제라든지 보안,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수사가 뭐 미진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당연히 논의를 해봐야 되고 강력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포함해서 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건 논의가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윤호중 장관의 여기에 기본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윤호중 장관도 그 전체적인 흐름에 그리고 동의를 하신 거고 옳게 판단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검찰 현장에서요, 보안 수사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유 중에 하나로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뭐 이런 거를 들고 나왔는데 네. 어쨌든 뭐 의원님도 특수부에서 검사 생활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의 찬반을 떠나서 보안 수사권 찬반 떠나서 현장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그 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 실제 한때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네. 이제 경찰에 다시 보냈다가 오는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검사가 간단한 건 수사해서 이제 기소하면 되지. 이런 류의 이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좀 빨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의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지는 못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안 수사권은 폐지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폐지됐을 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혜를 모아서 늘어지지 않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그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혜를 모아 아까 얘기했을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력하게 둔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킥스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을 때 수사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은 사건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자기 종결된 거로 돼 있는데 그럼 서로 사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다시 형사 킥스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수사가 폐지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아이디어를 이제 내야죠. 이미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요. 논의되는 아이디어도 있고.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네.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뭐 저게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제 당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덧붙여서 좀 최신으로 김난준 대변인이 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 초안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고 이 안을 기준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말을 들으면은 정부 안을 기준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해라. 뭐 이렇게 대통령 뜻이 이렇게 읽히거든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어떤 제도 개혁을 논할 때 당연히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논해서 그 법안을 만들려면 중구난방으로 되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기준된 법안을 만드는데 그러면 기준된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 거냐 정부에서 만들 거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부 조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일단 만들고 다만 그런데 법안을 사실 통과시키는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가 지금 입법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집단 그러니까 기구인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서는 정부가 먼저 고민해서 뼈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고 당연히 의결을 할 국회의원들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연히 국회의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오늘 뭐 공청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회 의견이 잘 수렴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이 정부안 나온 뒤에 혹시 검찰 현장 내부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게 있나요? 어떻게 반응들 하는지? 네, 검찰 개혁 제가 주장하고 뭐 검찰 쪽 만나기가 좀 사실은 농담 간접적으로도 직접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긴 좀 그런 사안이어서 그런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 말고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 막 이재명 대표 주기 수사를 막 했잖아요. 그때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현직 검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야 진짜 쟤들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냐 이런 말을 현직 부장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도 인식이 일부 검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당연히 검찰은 지금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소수사 분리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수청으로 과연 갈 거냐 이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검사들은 중수청을 저렇게 이원화 조직으로 만들어 놔도 이원화 조직이면 더 안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법관이 되더라도. 네. 사법관이 되더라도 이원화 조직으로 검찰청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 안 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뭐 6명 정도 됐다는 말도 들려오고.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공소청이 영장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실은 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검찰 공소청이 조금 더 영장 신청받아 청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동등관계라고 해도 법원이 나중에 판단해 법원이 좀 상해 있는 조직같이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인상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심리는 모르겠고요. 자, 내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란 판단, 유무죄 판단은 이미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양형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이 나올 것이냐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형이 15년인데 저는 선고가 15년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윤석열 어떤 선고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뭐 사형이 돼야 된다는 등 무기징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근거로 옛날에 전두환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시대의 계엄과 박정희 시대의 계엄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민주주의 체제가 강고하게 된 때의 계엄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전 국민이 이 민주주의가 허물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저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그 불안함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엄한 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지 그때는 몇 명을 죽였고 뭐 어쨌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뭐 국민이 다 막았기 때문에 네가 2시간 만에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사형에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말 우리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나왔던 그 재판에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법리 좋았어요. 법리 좋았고 하는데 과연 조희대 사법부가 이 사안 내란 관련 재판을 어느 정도의 어떤 소명감, 시대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지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형량에서 거기서 약간 김이 확 빠진 거. 조절이 일반 사건화 시키고 그렇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정말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게 취약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한 것 자체로 저는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더 나타나지 않으란 보장이 이제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이번에 단죄해서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윤석열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한덕수는 또한 잘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세년년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내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요. 다시 지켜보시죠. 15년 이상 나와야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